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반기 특집을 준비한 지 벌써 5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같이 자소서를 시작한 지 마지막 자소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아마 인적성을 많이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에 새롭게 이제 뜬 기업들의 자소서를 좀 작성하실 것 같은데, 자소서 이제 아마 지금 시즌이 거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제 자소서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관련된 문의는 제가 언제나 좀 드리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많은 자소서 첨삭을 문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늦어도 이틀 이틀 동안까지는 제가 피드백을 드리니까 마지막으로 자소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를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이 직무상 강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그 지원 동기랑 직무상 강점이라고 하는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직무상 강점의 이 구조는 제가 가장 잘 작성이 된 부분에 관련된 구조라고 보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좀 내세웠고요. 그 어떤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구체성에 대한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전개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강조법이 뭐냐면 서론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강조하는 것이고, 결론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 가장 예쁜 구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가 그럼 이걸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인턴을 했다. 두 번째, 실무 경험을 했다. 세 번째, 연구소 근무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띈 자소서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조는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작성할 수 있을 때에 필요한 구조가 되겠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구조는 1,000자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직무 역량을 갖췄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예쁜 구조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구조로 제가 실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합격한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써서 합격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조를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직무 역량은요,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뽑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자랑질이 시작돼야 돼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겠죠.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맞는 태도, 정성적인 역량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전공 지식이 직무 역량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인문상경계 같은 친구들은 특히 영업관리라든지 뭐 이런 전공 무관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직무 역량 키워드를 제시한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열정이 있다, 뭘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필요가 없죠. 그것을 왜 잘할 수 있는지, 왜 내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부분이 서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면접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안정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뽑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그게 뭐 면접 때의 질문이건 자소서의 질문이건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요. 정량적인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뭐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면, 뭐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해주면 굉장히 예쁘고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업관리 직무인 경우에는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역량들을 먼저 얘기하고 내가 이걸 갖췄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줘도 무방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자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때도 꼭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자소서 세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바로 경험 항목입니다. 경험 항목은 제가 어떻게 작성을 하고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팀워크이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즉
같이 하는 협동, 팀워크의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경험 내에서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어떤 식으로 어려움, 갈등 같은 거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팀워크의 경험을 묻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할 땐 저는 꼭 팀워크의 경험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1순위로 추천을 하곤 합니다. 자, 팀워크는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보통의 퀘스천이 이렇게 나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을 했던 경험을 기술하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밝은 기운과 긍정적 마인드로 상생을 도모했던 경험을 기술한다. 자,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 밝은 기운이다, 긍정적 마인드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경력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경력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몰라도 되고 조금 덜 알아도 돼요. 그리고 잘 못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저런 밝은 기운이 있어야 되고요.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뽑으러 가는 실무자의 입장, 여러분들을 뽑으러 가는 팀장의 입장, 임원의 입장에서는요. 이 친구가 와서 일을 되게 잘해주길 기대한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친구가 왔으면 좋겠냐? 이 친구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 조직에 같이 일을 했을 때 뭔가 밝은 기운이 돌고 우리 조직이 약간 프레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합니다. 되게 역설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뭐 직무 역량이 훌륭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사람을 뽑을 때는 밝은 기운을 갖고 있는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적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걸 기계적으로 내가 뭐 솔루션을 제시해서 처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같이 화합해서 같이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켜서 이 조직에 달성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해주면 이 지원자가 따뜻한 감성을 좀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풍기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훨씬 훌륭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냥 적어놓은 거는 일단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한번 수립해보자. 그다음에 단체 생활을 경험한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고요. 제가 갖고 온 자소서는 한 5개 정도가 돼요. 오늘도 5개를 다 볼 수 있을는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늘은 천천히 나가 보면서요. 자소서를 제가 좀 약간 소위 얘기해서 많이 좀 지적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고 어떤 식으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많이 면접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면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랍니다.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노란색 음영된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걸 달성하기에 필요한 역량 한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을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천자 이내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얘기를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이랬네요. 독고다이라고 해서 혼자 가면 죽는다. 이 자소서들은 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잡코리아에서 제가 합격 자소서에서 발췌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독고다이입니다. 혼자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실 저는 저런 표현들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너무 독고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속어잖아요. 비속어를 좀 뭔가 의미 있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런 게 강력한 임팩트도 사실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볼게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요. 솔선수범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한 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죠. 거기에 따라서 제시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럼 솔선수범하는 자세니까 어떻습니까? 2갈씩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다면 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나와줘야 되겠죠. 정상적인 글이라면 그래요. 자, 왜 그러냐? 올바른 방향성과 사고를 가진 조직 내에 누군가의 솔선수범은 나머지 구성원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군가 솔선수범을 해줘야 나머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무엇이에요? 이유가 제시됐죠. 여러분 논리적인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올바른,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가져간다면 과연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했을 때 올바른은 어떤 의미인지 에피소드로 한번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대학 시절 바로 나왔죠. 행정통계론을 수강할 때 모두가 A학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친구들과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스터디가 생각만큼 원활히 운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에피소드가 등장을 했어요. 수업 내용이죠. 조금 안타깝긴 해요. 공동의 목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기업에서 경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의 경험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수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가장 하위 등급에 있는 어떤 임팩트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수업 들었던 것이 뭐 이렇게 큰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딱 읽으면 뭐 그 흔한 어떤 프로젝트도 없는 거야? 어떤 그런 경험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을 약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 내용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좀 바꿔봐라 라고 일단 제가 컨설팅을 한다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슈는 발생했어요. 스터디를 구성했는데 스터디가 운영이 안 된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경쟁의식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팀원들은 스터디 참여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로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왜? 서로 경쟁자잖아.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취업 스터디에서 서로가 경쟁자인 같은 직무끼리 모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원인, 정보 공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원인이 발생했고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솔루션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참여를 하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팀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솔선수범이 이제 본격적으로 솔루션으로 나오는 것이죠. 두 가지 구성, 다시 주제를 집중시킵니다. 이 부분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솔루션 노출 과정이 그럼 어떻게 제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서로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선 저 먼저 친구들을 신뢰해야 된다.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솔루션을 개괄적으로 좀 제시를 하긴 했어요. 불신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신뢰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뭐예요? 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문장, 요 세 줄이 꼭 필요했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차라리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솔선수범이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왜 당신은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그 도출 과정이 알고 싶은 거죠. 이런 뻔한 말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우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먼저 수강했던 선배에게 지난 시험지를 구해갔고요. 친구들과 정답과 풀이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하나둘씩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내어놓기 시작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솔선수범을 했는데 근데 시험지를 공유했더니 모두 정보를 오픈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 이 수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웃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에피소드에 다른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낫지 않았을까. 물론 솔선수범이긴 한데 내가 먼저 오픈했다고 친구들도 다 오픈을 했다. 그럼 이게 어떤 솔선수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저는 퀘스천을 좀 주고 싶어요. 차라리 여기엔 저는 한 문장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지를 구해가지고 먼저 친구들한테 줬더니 그러자 친구들도 전에 그럼 친구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걸 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떠한 문장 하나가 더 나와줘야 즉 아까 말씀드렸던 세 줄짜리 문장을 지우고 여기에다 문장을 더 넣는 게 이 친구는 그래서 솔선수범을 했거나 아니면 이랬더니 친구들도 같이 솔선수범을 했구나 라고 하는 과정들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는요. 이 글을 작성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읽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줄여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처음 읽고요. 이런 글을 딱 읽다 보면 뭔가 안고가 빠진 것 같아.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첨삭도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솔루션을 왜 도출을 시켰는지 어떻게 도출을 시켰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꼭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정보 공유의 결과로 구성원 모두 다 A+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뭡니까? 구체적 내용의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뭐 또 제가 그때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 그래서 A+를 제시한 것 같고요. 근데 원활한 정보 공유. 내가 시험지 내놨더니 저 친구도 시험지 내놓고 이것이 원활한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좀 단어 선정도 조금 민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독고다이였죠.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자세라고 결론을 제시한 건 참 좋았는데 가장 강력한 키워드긴 했는데 과연 솔선수범이 제대로 나온 건가? 올바른 방향성과 사고를 가졌다고 했는데 올바른 솔선수범이 그렇다면 이렇게 시험지를 내어놓는 것이 올바른 솔선수범이었나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지를 구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냐. 그러니까 단순히 스터디가 운영이 안 되는데 내가 시험지 하나 구해가지고 보였더니 스터디가 운영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약하잖아요. 내가 이 스터디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 진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 조금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외 활동 중에 다른 에피소드를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너무 약해요. 네. 다음 SK텔레콤으로 넘어갈게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면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1500자니까 자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고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달성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SK는 항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죠.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간략하게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했네요. 땡땡땡 매장의 차별화 전략 최우수상을 받았던 경험 한 가지를 제시했고요. 이 경험은 공모전 최우수상을 입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팀 이거 드림인가요? 이게 2012년 대학생 행사 기획팀 창립 및 2기 회장 활동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떠한 경험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어찌됐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담당자일 경우가 높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매장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펼쳤을까가 훨씬 더 궁금할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떠한 에피소드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상세하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적어라, 뭐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적어라. 굉장히 디테일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했던 그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팀 이거드림? 아무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 밑에 있는 거를 좀 했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대외활동팀을 직접 꾸려서 운영하면서 제 삶에 대한 주도적인 태도를 함양했고요. 상대방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밑줄을 그었어요. 일단 주도적인 태도를 배웠대요. 두 번째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대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자, 두 갈씩 진행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소재 선택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담당자라면 매장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펼쳤을까가 훨씬 더 궁금한 요소입니다. 이런 대학교 내에서 뭐 팀 했다, 학생회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실제 회사 생활 업무와 연관된 에피소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쪽이 아니라 밑에 쪽을 얘기를 했네요. 어떤 내용이었냐? 학부 시절에 내가 하고 싶은 대외 활동을 하자의 취지로 이런 팀 이거 드림을 창설했습니다. TED라고 할게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봉사활동하고 국토대장정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팀원을 모집하고 팀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구체적 에피소드가 등장했냐? 이슈가 등장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등장하긴 했는데 그렇게 큰 임팩트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대외활동, 봉사활동, 국토대장정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나 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진행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을 볼게요. 이 앞을 보면 내가 여기에서 이런 봉사활동 할 거고 국토대장정 할 거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힘들었고 이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펼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금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해서 이슈를 등장시키긴 했어요. 이슈를 등장시키겠는데 과연 이것이 이 친구가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될까라고 하는 좀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아무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그것이 문제인지 그 이유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전략의 방향이 바로 이 부분이 경영지원 쪽이지 아닌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획해야 되고요.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금 마련이잖아요. 이건 기획과 전략과는 상관없는 경영 지원,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즉 자금이 있어야 실제 우리가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문이어서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후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등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급한 일반의 오류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어떤 이유를 인과관계를 제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 팀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TED라고 제가 그 줄임말로 했는데 아직 무슨 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팀원들은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단체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솔루션 방향이 등장했죠. 야, 우리가 신생팀이잖아. 공신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단체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하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 단체가 돈을 주려고 하면 단기간으로 활동하는 친구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게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방향이었어요. 근데 지속적인 협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금 마련에 포커싱 돼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자금 마련에 포커싱이 돼서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점이죠. 또 본인만의 이해에서 나오는 불친절함,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글을 작성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자금 마련이 안 돼서 지금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다는데 이 글에 읽는 사람은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불친절한 글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충북 지역 각 대학 학생회, 소상공인협회의 이익 창출 근간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로 팀원들과의 분업을 통해 후원단체 섭외를 실시했으나 팀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읽었습니다. 솔루션 방법을. 근데 실패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번 성공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맞았는데 또 실패한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참여율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야, 모금이 안 돼서 실패했어. 모금이 잘 되려고 또 했는데 뭐가 또 안 돼서 실패했어. 실패를 한 번 해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은 좋은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패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좀 드네요. 이에 저를 비롯한 임원진은 구성원들이 좀 더 동기부여를 갖게 하기 위해선 규모와 지속 가능성에서 확고한 단체와의 협약을 모두가 같이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 말은 뭐예요? 솔루션의 방향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애들이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하자. 결국에 모든 문제, 돈이 모이지도 않고 돈이 모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폈는데 애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아, 다 같이 안 해서 그래.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는 걸로 가면 우리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뭔가 되게 부풀게 기대를 했다가 빵 터져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약간 공허함이 약간 드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했냐? 다 같이 충북 땡땡땡땡 상상 유니 보니까 뭐 KTNG겠죠. 그거에 대학생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고 가장 큰 이윤 창출 근간인 가입자 수를 행사당 100명 이상 제공하겠다는 프레젠테이션 결과 뭐 KTNG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를 제시했거든요. 논리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다 같이 뭘 어떻게 움직였는데 몇 명이 했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분담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라는 다 같이의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 그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실정입니다. 이후에 외국인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뭐 예술의 거리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초과 목표를 달성했고 충청도권 우수 대외활동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과도 제시한 거예요.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보고 싶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다 같이 했다. 아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이 뭔데? 공동의 목표 달성이 이 친구들이 자금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 친구가 하고자 했던 그 TED라고 하는 활동을 제대로 기획을 잡고 전략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동을 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까지의 과정만을 지금 서술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 파악했다. 두 번째 집중했다. 모두가 같이 집중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 조사했다. 그랬더니 결론 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공동의 목표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이었는지는 사실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물음표. 예, 저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SK텔레콤, 그러니까 SK 자소서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만큼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대로만 작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부탁인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조금 배려해서 친절하게 작성을 좀 하자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 제가 계속 얘기한 전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짜되 매장 차별화 전략을 짰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매장 차별화 전략은 없었을까에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이제 적응하기가 어려웠잖아. 그런데 이를 잘 극복하고 잘 적응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또 해결 방법을 자세하게 행동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근데 500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액션 쪽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액션 쪽에 가장 큰 포션을 두어야 될 겁니다. 자, 첫 직장인 땡땡땡땡 공단. 그럼 이 친구는 이전에도 어디 공기업에 취업을 했었나 보네요. 신입 직원으로서 열정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역시 두 갈식으로 열정을 보이고 싶었다는 키워드를 제시했고요. 공단 입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봐서 올드루키죠. 이렇게 올드루키의 자소서가 오면요. 일반적인 신입 지원자,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 신분의 그런 취준생과는 다른 관점에서 훨씬 더 높은 관점에서 자소서를 평가합니다. 부서별 조직도와 업무 매뉴얼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했고 업무 준비 마쳤고요. 제가 속한 부서의 동료와 상사들의 이름과 맡은 업무를 외웠습니다. 즉 어려움이 무엇이 어려웠냐? 조직도 어려웠고 업무 매뉴얼 등 모든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일찍 출근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궁금한 것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뭐예요? 솔루션을 역시 제시했습니다. 500자로 간결하게 저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표현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공사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가지고 그럼 업무 매뉴얼 어떤 걸 참조를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참조를 했고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죠? 라고 구체적으로 어찌됐건 이거는 면접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낯선 조직에서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조직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구성원들의 이름 외우고 성격 그리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고 업무에서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본인 솔루션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조직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떠한 조직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조직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누굴 바꿔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전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고 누군가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름을 외우지 않고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으면 전화번호는 사실은 뭐 나와 있다고 본다면요. 이름을 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연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 들어오면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사람들 이름을 가급적이면 빨리 외워라. 얼굴과 빨리 매칭시켜라.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한 부분대로 성격은 좀 지나다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빨리 내가 속한 구성원들에 대한 속성, 특성들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잘 쓴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업무를 빠르게 배울 기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까지 제시를 한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나는 일도 잘할 수 있었고 조직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저의 섬세한 열정으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직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좀 제가 굳이 이제 흠을 잡자면 일방적인 결론이라고는 했어요. 그렇죠?
내 이런 섬세한 열정, 사람들 뭐 이름 외우고 성격 어떤지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부분들인 직원들은 오케이야. 근데 고객까지 이렇게 성급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딴지는 좀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좀 괜찮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자세하게 행동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500자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과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로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조직도 업무 매뉴얼 등 모든 거 뭐 잘했다. 그다음에 업무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참고했다.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디테일한 게 조금 아쉽다고는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0자가 아니라 800자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리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다음 농협으로 갈게요. 농협. 자, 이번엔 새로운 환경이나 조직에서 목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또 여러분 몇 자입니까? 500자죠. 구체적으로 목표가 먼저 나와야 될 거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적으로 노력했는지 그 경험을 얘기해 줘야 될 겁니다. 외국인 손님 환영합니다. 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할 당시에 외국인 손님을 위한 직원 교육 매뉴얼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역시 두 가지 구성이었죠. 내가 무엇을 했다? 외국인 손님을 위한 직원 교육 매뉴얼을 만든 경험이 있다. 그럼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겠고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효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진 자소서예요. 어떤 상황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점은 단골 외국인 고객이 계실 만큼 많은 외국인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모든 직원이 언어 문제와 한국과 다른 음식 문화로 외국인 손님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황 제시는 좋았어요. 내가 일한 매장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와. 근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외국인이 많이 온다면 당연히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아니면 그런 사람들 중에 수많은 직원들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높을 텐데 모든 직원이 그랬다고 하는 게 조금 좀 이해가 되지는 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 손님의 주문을 피하는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서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럼 어떤 솔루션이 제시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먼저 외국인 손님을 응대하면서 그들의 음식 문화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인가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여러 외국인을 응대한 뒤 알게 된 주문 방식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을 그때그때 제 개인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의 문제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바로 두 번째 문제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역시 어떤 상황인가 외국인을 응대한 다음에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주문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사용하는지 이 부분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외국인 손님 응대 불편함이 없어졌을 즈음에 점장님께 매뉴얼 제작을 건의했고 평소 적어둔 메모를 토대로 외국인 손님 응대 매뉴얼을 직접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결론을 다시 한번 제시한 거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저는 외국인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이 다시 한번 나온 부분인 거죠. 어떤 내용이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근데 500자니까 안 적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면접에 가면 어떤 식으로 내용이었는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이는 서버들에게 배포되어서 다른 직원들도 외국인 손님을 응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결론만 제시를 좀 했고요. 액션이 구체적으로 안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액션 쪽도 조금 안 보여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먼저 음식 문화 파악했고 주문 방식 파악했고 영어 문장 파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헌신적인가? 굳이 딴지를 걸자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롯데쇼핑으로 갈게요.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고요. 800자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액션, 사고 과정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로 뛰며 구한 인턴으로 실전 마케팅을 경험하다. 소제목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800자 정도면 소제목은 나와줘야 되겠죠. 독일 땡땡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마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독일에서 꼭 인턴 경험을 쌓고 싶어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력서를 계속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괄식 구성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두괄식 구성의 글들을 봤는데 이 지원자인 경우에는 두괄식 구성이 아니었고요. 제목으로서 조금 얘기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죠. 실전 마케팅을 한번 경험을 해봤다. 근데 실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추상적이니까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두괄식 구성은 아니었고요. 바로 에피소드를 제시했다. 인턴을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낸 인사 담당자분의 이메일로 직접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습니다. 운 좋게 땡땡 타이어 유럽 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4개월 동안 마케팅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솔루션 제시했네요. 인턴을 구하고자 했는데 인턴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그랬더니 내가 인턴을 하게 됐다. 근데 운 좋게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스스로를. 저는 이게 평가절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운 좋게라고 하는 부분은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이메일을 보내서 그냥 딱 왔다라고 하는 설령 그럴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지 않고요. 운 좋게는 뭐예요? 근데 노력이 별로 안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즉 내가 어마어마한 이메일을 정말 빠짐없이 몇 자로 채워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보냈더니 그거를 읽은 사람이 야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회사에 오고 싶구나. 그래서 나에게 어떤 리플라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단순히 운 좋게 인턴을 했습니다라고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평가절하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시 여기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마케팅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저는 인턴이지만 정직원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역시 또 그럼 그 회사에서 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두괄식으로 구성은 나오지 않았죠. 즉 뭐냐면 제가 두괄식으로 구성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턴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과연 인턴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저는 그 인턴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인턴 생활이었습니다.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 해외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현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 툴을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배운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저는 인턴이지만 정직원처럼 일해야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해서 그 글을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식으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은 몇 가지입니다. 무엇을 통해 배운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선배님을 도와서 이제 정직원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배님을 도와서 시장 조사했고 타사 동향 조사뿐만 아니라 실적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신제품 개발과 폐기 제품 검토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선배님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시장에서 포지셔닝과 고객 타겟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구체적 액션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조금만이라도 앞에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본질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을 실전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이 되게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잠깐만 앞으로 다시 갈게요. 이게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에요. 시장 조사했다, 타사 동향 조사했다, 신제품 개발했다, 폐기 제품 검토했다, 포지셔닝했다, 고객 타겟팅 너무나 많은 것을 그냥 나열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싶었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철저한이라고 한다면 철저한이라고 얘기한다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깊게 파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가 흠을 잡자고 해서 이렇게 잡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 하나, 두 개 정도만 잡아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을 저는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분수를 아는 인턴이었습니다. 저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근무를 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경험도 지식도 선배들보다 뒤지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신선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맞거든요. 제가 실제 컨설팅을 할 때 여러분들 특강을 할 때도 제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직무 역량은 2순위예요. 1순위는 여러분들의 신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조직이 밝아져야 되고 재밌어져야 되고 뭔가 활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는 되게 전략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기존에 답답하던 파워포인트 양식을 글씨를 줄이고 아이콘을 많이 넣어서 가독성 있게 바꿨습니다. 되게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저는 분수를 아는 인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아는 인턴이라고 해서 소제목으로 넣던지 해서 신선함이 담긴 신선함으로 가득한 분수를 아는 인턴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줬으면 훨씬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쪽에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은 드네요. 동시에 인턴이지만 회식이나 체육대회 같은 회사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성적 역량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실제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역량은 이런 거예요.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에 다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정성적인 역량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가 인턴을 마칠 때는 선배분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실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도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배우면서 신선함으로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제시했네요. 그렇죠? 가장 마지막을 가장 그러니까 이 친구는 초반보다도 뒷부분에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써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서두에 먼저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제시해 주세요. 마지막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그 내용들이 앞에 가장 뒤에 위치해 주면은 탄탄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앞부분 쪽으로 빼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경험에 있어서 마케팅의 본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나는 마케팅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와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분수를 아는 인턴이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인턴이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글을 읽었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이 친구가 포커싱이 돼 있나라고 느끼세요? 저는 밑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둘 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갑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두 가지를 배운 최고의 경험이었다. 최고의 뭐 인턴 생활이었다라는 식으로 소제목을 작성하거나 그런 식의 전제를 내리고 가는 방향도 나을 것 같습니다. 주제 포커싱을 약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소서 주요 항목 세 가지를 좀 같이 배웠어요.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라는 부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팀워크 경험 세 가지를 오늘까지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평소의 관심, 그다음에 입사 의지를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지 그 목표와 그 구체적인 방법론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라고 봤고요. 제가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라 지원 동기 크게 세 가지예요. 정말 크게 본다면 첫 번째, 왜 우리 산업인지, 그다음에 왜 우리 기업인지, 왜 우리 직무인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많은 제가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있는 이런 합격 자소서라든지 다양한 자소서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구조를 표현해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가장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덧입히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원 동기는 그래요. 아무튼 그러한 지원 동기였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데 당신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데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라고 하는 직무 역량이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정량, 여러분들의 지식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가 갖춰야 할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브죠. 서브의 강점으로서 같이 가주면서 얘기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팀워크이죠. 팀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팀워크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팀워크에 대한 경험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팀워크에서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해서 어떤 식으로 액션해서 어떤 식의 효과를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조직 생활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를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잘 해낼 수 있는지를 풀어내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라. 실패했던 경험이 됐건 성공했던 경험이 됐건 성취감이 좋았던 경험이 됐건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지 마세요. 팀워크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팀워크를 잘 다지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그리고 그런 팀워크를 바탕으로 내가 속한 이 조직에서 내가 지원한 이 조직 직무에서 잘하겠다로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제가 강조드렸었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두갈식 진행이라고 하는 부분. 계속 우리가 두갈식 진행 보다가 마지막 건 두갈식 진행이 아니었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에피소드 형태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 첨삭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에피소드 형태로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아니거든요. 에피소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스타 방식 중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500자일 경우에는 간결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800자인 경우에 1500자인 경우에 2000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액션을 하게 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딱 결론만 나와버린 그 결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 수치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지나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직무 역량과 인재상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사실 직무 역량은 뭐 되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역량들은 사실 이공계 직무의 경우에 좀 그렇고요.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직업기초능력 10가지로 거의 다 커버가 되니까 너무 그게 매몰되지 마시고요. 인재상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재상을 딱 던져주고 여기 중에서 뭐 하나나 두 개를 골라서 작성하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질문들에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근데 각각의 인재상도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도 A기업과 B기업이 정직을 바라보는 관점, 정직을 정의 내리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각 기업에 맞게 먼저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결한 문장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문장을 그냥 확 줄여버려라가 간결한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모든 내용들 다 합쳐져 있는지 간결한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 에피소드 형태냐 간결한 문장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글들을 많이 써보고 아니면 이런 글들을 많이 평가해본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여러분들 자소서 무료로 첨삭해 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꼭 첨삭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NCS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괜찮게 본 책이라서 에듀스에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 가면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NCS 자소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다익선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소서에는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분량의 얘기는 아니에요. 뭐 1000자를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1000자면 900자 정도는 써줘야죠. 왜냐하면 어떤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콘텐츠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즉 무슨 말이냐. 많은 경험을 아까 썼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롯데 앞에 롯데백화점 자소서에서 저는 뭘 했고요. 인터넷에서 뭘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모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다익선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내 모든 무기를 꺼내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경험 자체에 나열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례 자체의 서술 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자, 아래 두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A번. 제 장점은 리더십이 있는 모습, 추진력, 성실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마인드 4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문장 보시죠. 3년가량 무산되었던 동아리의 홈커밍데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선배들에게 연락을 돌렸고요. 지원금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자, A와 B를 슈퍼에서 날아온 할인 전단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사진만 보여지는 것이고 B는 A보다는 물품의 개수는 적어요. 그런데 사진이 있고요. 가격이 있고요. 기존 판매가와 비교해서 얼마나 할인되었는지 즉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세부 정보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전단지에 더 관심이 갈 것이고 어느 전단지를 더 읽고 어떤 물건을 사겠는가까지 효과까지 보겠다는 거죠. A는 자신의 장점을 리더십, 추진력, 성실함, 마인드까지 4개나 열거했다는 거고요. B는 제 장점은 하나입니다.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직접 선배들한테 전화를 돌렸고요. 그다음 돈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추진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뽑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성급한 일반화긴 해요. 뭐 그렇다고 나는 많은 사람이 좋아라고 하면 A 뽑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요. 특히나 내가 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친구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하나는 구체적으로 하나가 좀 적다 2가지만 정도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이 지나치게 나열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나 아니면 조금 욕심 부리면 2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자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 보여주려다가 모두를 보여주지 못했고 무기와 그 무게 스펙까지 모두 한 친구는 정확하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나열에만 그치면 되지 않고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를 꼭 적어라. 그래서 꼭 결론 제시하고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근거 제시하고요. 다시 한번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입니다. 로 맺은말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두 번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절대적으로 피하자는 내용인데요.
누군가의 뭐 주사를 설명할 때 해본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소서 안에도 꽤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비의 문항인 기타 항목, 그러니까 NCS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타 항목만 만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NCS형 문항에는 또 경험 활동서란 항목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기타 항목만 보면은 우리는 자꾸 다른 이야기가 아닌 앞서 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걸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더 내세울 경험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험은 같더라도 에피소드 안에서 소개할 수 있는 다른 역량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앞 친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앞 친구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4가지고 5가지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뒷 친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실제 어떤 컨설팅을 했는데 그 친구는 특히나 어떤 친구들이 그러냐면 어떤 행시를 준비했다거나 고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아르바이트하고 일할 때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했던 봉사활동이 됐건 아니면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이 됐건 그 활동의 경험만 계속적으로 그냥 소위 써먹는 거예요. A에도 써먹고 B에도 써먹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합격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경력이라든지가 필요한 좀 시점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적어낼 것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1번처럼 1번보다 사실 더 안 좋은 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 이렇게 경험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 오겠다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의 필요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험 안에서 또 다른 역량을 찾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희망적으로 적긴 적었는데요.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2가지 문항밖에 없습니다. 3가지 문항, 4가지 문항으로 넘어갈 때, 3번째, 4번째 문항으로 넘어갈 때는 사실 안 본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3가지의 경험, 경력 쓸 수 있는 것은 꼭 있으셔야 될 겁니다. 3번째, 간결하게 말해라. 아까 우리가 간결하게라고 하는 부분 얘기했었는데 어떤 식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자소서 검토 시간은 수초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자소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2분을 넘지 않는다. 수분을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저도 자소서를 검토해 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초를 딱 재고 내가 몇 초 만에 봐야지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경험이 동유럽에서 인턴을 했다고 라고 하는 게 오래 읽힐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에서의 경험을 했네라고 했는 게 오래 읽힐까요?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개인마다 자소서에 이렇게 부여된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글에 최대한 사람들의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두고 싶으면 좀 더 차별화된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간단하게 볼 자소서를 왜 공들여 작성해야 되냐? 외형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중원부원 쓰면 안 돼요. 보통 이런 친구들이 면접 때도 보면요. 말을 중원부원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제대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되고 간결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가장 간결한 방법은 뭡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죠. 스타, STAR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 솔루션을 왜 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뻔한 내용인 거죠. 다음 2갈식 작성, 연역적 전개가 합격을 부른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간결한 문체뿐만 아니라 2갈식 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문단의 앞 그리고 문장의 앞에 두어서 강조하는 것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처음 한두 줄만 읽고도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명확한 핵심 볼 수 있다. 부연 설명 뒤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LG화학 채용 설명회에서 들었던 말이라고 하네요. 채용이란 뉴스와 같아서 앞부분이 재미없으면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소제목을 얘기하겠죠. 소재를 보겠죠. 그렇죠? 다음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위주로 서술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자, 단점을 간단하게 적거나 혹은 아예 적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기 세일즈에 불필요한 사항들은 최대한 감추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에는요. 성격상 장단점을 적으라고 하는 항목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자소서상의 성격상 단점 아니면 직무상 약점 아니면 면접 때 여러분들 그런 걸 물어본다면 그거를 똑같은 비중, 장점과 똑같은 비중으로 적거나 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단점을 알아서 여러분들을 뽑거나 떨어뜨리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듣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치명적인 단점만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중은 현저하게 줄여들여서 여러분들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꾸준하게 잘 작성하셔서 이제 아마 이번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업의 자소서 작성 채용이 있을 거니까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